Sen goni din tonu 가미해지다 함께 노래요 빛나니 봐 2020년 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은 50대 주부들이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화면 속 무대에는 촌스럽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음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35.7%였습니다. 여러분, 35.7%입니다. 2000년대 들어 대한민국 전체 방송 프로그램을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K-팝 콘서트도 아니고 트로트 오디션이 이 나라를 멈춰 세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6년 뒤 영국 공영방송 BBC가 이 현상을 기사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때 촌스럽다고 놀림받던 한국의 음악 장르가 돌아오고 있다. BBC가 한국 트로트를 분석하는 기사를 낸 겁니다. 그것도 세계가 K-팝에 열광하는 바로 이 시점에. 그리고 BBC는 그 중심에 딱 한 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 거대한 공간을 이틀에 걸쳐 꽉 채운 관객이 10만 명이었습니다. 콘서트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이 경기장을 채울 수 있는 건 빅뱅 같은 K-팝 슈퍼그룹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가수 한 명이 그 자리에 나란히 선 겁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촌스럽다고 조롱받던 트로트가 어떻게 영국 공영방송의 분석 대상이 됐을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임영웅 한 사람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한국 문화산업 전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칩니다. 당신이 50대 이상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2020년 이전까지 트로트는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방송국 편성표에서 트로트 프로그램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음원 차트에서도 트로트는 변방에 머물렀습니다. 젊은 제작자들은 트로트를 기피했고 젊은 시청자들은 외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공공연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트로트는 이제 끝났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질 장르라고. 그런데 2020년 TV조선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아무도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이라는 것 자체가 낯설었고 과연 시청자들이 볼까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가 거듭될수록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률이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랐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선에서 시청률 35.7%를 찍었습니다. 2000년대 대한민국 전체 방송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월화 드라마도 K-팝 시상식도 이 숫자를 넘지 못했습니다. 트로트 오디션이 이 나라의 텔레비전을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선에서 우승한 사람이 임영웅이었습니다. 당시 무명이나 다름없던 이 청년이 50대 주부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0대도 20대도 그의 노래를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로트는 원래 한국 대중음악의 왕이었습니다. 40년대, 50년대, 60년대를 지나면서 트로트는 한국인의 삶과 함께 숨쉬었습니다. 이별의 아픔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가난했지만 열심히 살았던 시절의 기억도 모두 트로트 가락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고 H.O.T가 나왔고 아이돌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돌 쪽으로 쏠렸고 방송국은 시청률 높은 아이돌 중심으로 편성을 짰습니다. 트로트는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나 지방 행사에서나 겨우 볼 수 있는 음악이 됐습니다. 촌스럽다는 편견도 굳어졌습니다. 세련된 K-팝을 듣는 것이 멋진 취향이고 트로트를 듣는 것은 구식이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부모 세대의 음악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트로트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는 음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왜 같은 트로트인데 임영웅의 노래는 20대도 듣는 걸까요? 노래 장르는 똑같이 트로트인데 창법 하나가 달라졌을 뿐인데 세대가 바뀐 겁니다. 이 질문의 답이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가야 보입니다. 미스터 트롯이 만들어낸 폭발은 단순한 방송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35.7%라는 시청률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지상파 드라마가 시청률 8%, 9%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합니다. 10%가 넘으면 화제가 됩니다. 그런데 35.7%입니다. 이 나라 텔레비전을 켠 세 가구 중 하나 이상이 미스터 트롯 결선을 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2000년대 대한민국 전체 방송 역사를 통틀어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드라마, 예능, 스포츠 중계를 다 합쳐도 이 숫자를 넘긴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 숫자를 트로트 오디션이 만들어낸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청자 구성이었습니다. 예상대로 50대,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30대, 40대도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곁에서 어쩔 수 없이 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먼저 텔레비전을 켜고 있었다는 시청자들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미스터 트롯 무대 영상들이 수백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단순히 방송을 본 게 아니라 다시 찾아보는 시청자들이 생긴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열기가 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작 더 중요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명웅이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달랐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은 꺾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을 화려하게 꺾어 올리고 내리면서 감정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죠. 트로트 특유의 그 진한 감성, 호소력 있는 그 느낌이 꺾기에서 나옵니다. 50대, 60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바로 그 창법입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창법은 달랐습니다. 담백했습니다. 꺾기를 최소화하고 음을 길게 이어가면서 감정을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트로트의 가사와 멜로디는 그대로인데 부르는 방식이 발라드에 가까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이것을 이자의 창법을 잇는 방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했을까요? 20대, 30대 젊은 층은 원래 꺾기 위주의 트로트 창법을 불편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감정적이고 너무 과장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이명웅처럼 담백하게 부르면 다릅니다. 트로트의 가사가 가진 서정성은 살아있으면서 귀에 걸리는 느낌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결과적으로 이명웅의 노래는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이 함께 들을 수 있는 노래가 됐습니다. 세대의 벽을 허문 창법이었습니다. 눈치채셨습니까? BBC가 이명웅에 주목한 이유는 단순히 노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명웅 팬덤의 이름은 영웅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팬덤이 움직이는 방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통 50대, 60대 팬들이라고 하면 조용히 콘서트를 찾고 조용히 앨범을 사는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영웅시대는 달랐습니다. 아이돌 팬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굿즈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응원을 준비하고 생일 광고를 지하철역에 걸었습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모아 사회 공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콘서트였습니다. 이틀에 걸쳐 총 10만 명이 몰렸습니다. 10만 명입니다. 그동안 이 경기장을 이 규모로 채울 수 있었던 것은 빅뱅처럼 K-팝 역사를 대표하는 슈퍼그룹들 뿐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팬덤을 가진 아이돌 그룹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트로트 가수 이명웅이 나란히 선 겁니다. 음원 차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명웅의 신곡이 나오면 스트리밍 수치가 가파르게 오릅니다. 중장년층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생겨난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50대, 60대가 음원 스트리밍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노래를 듣기 위해 서비스에 가입하고 사용법을 배우고 매일 스트리밍을 했습니다. 이 숫자들이 말하는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BBC가 한국 트로트 기사에서 진짜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명웅이라는 스타 한 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BBC가 분석한 것은 산업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공연 시장을 보겠습니다. 콘서트 티켓이 오픈과 동시에 매진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팬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팬들이 기꺼이 돈을 쓴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아이돌 콘서트 티켓값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금액을 주고서라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팬들입니다. 중장년 팬덤이 강력한 소비 집단으로 부상한 겁니다. 음원 시장도 바뀌었습니다. 이명웅의 음원이 스트리밍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음원 플랫폼들도 중장년 이용자를 무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장년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트로트 전용 서비스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가 시장을 만들어낸 겁니다. 방송 산업도 변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국들이 앞다퉈 트로트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트로트 관련 예능, 트로트 관련 다큐, 트로트 가수들의 예능 출연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송국들이
중장년 시청자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바로 BBC가 이명웅과 트로트를 문화 현상으로 분석한 이유입니다. 한 사람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체가 흔들린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명웅 현상이 한국 안에서만 주목받는 게 아닙니다. K-팝이 열어놓은 길 위로 트로트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K-팝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팔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를 점령했고 블랙핑크가 유럽 무대를 접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 한국 음악에 대한 관심이 퍼졌습니다. K-팝 팬들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BBC가 트로트를 다룬 겁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BBC는 K-팝 이후의 한국 음악으로 트로트를 지목한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트로트가 아닌 이명웅 장르라고. 이제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이명웅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K-팝에 방탄소년단이 있고 블랙핑크가 있다면 K-트로트에는 이명웅이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트로트는 향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 콘텐츠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게 이명웅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현재 한국 문화 산업을 보는 세계의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K-팝이 한국을 알렸다면 이제 한국 문화의 다양성이 한국을 더 깊이 알리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있고 K-팝이 있고 웹툰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트로트가 추가됐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문화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K-팝 하나만으로 세계 시장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트렌드는 바뀌고 K-팝이 언제까지나 전성기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판소리, 국악, 민요처럼 한국 고유의 다양한 음악, 장르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세계에 소개될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명웅이 증명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낡고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전통 장르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면 모든 세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답은 바로 이겁니다. 이명웅이 바꾼 건 트로트가 아닙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와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맑은 그릇에 새 물을 담은 것이 아니라 낡은 그릇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릇이었음을 증명한 겁니다. 35.7%라는 시청률이 상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BBC의 기사가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이명웅과 트로트의 부활은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듯 여러 방향으로 파급 효과가 퍼졌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는 방송국이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성공 이후 방송국들이 앞다퉈 트로트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트로트 관련 오디션, 예능, 다큐가 쏟아졌습니다. 방송 편성표에서 사라졌던 트로트가 황금 시간대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는 음원 플랫폼이었습니다. 중장년층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플랫폼들이 이 이용자층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로트 전용 플레이리스트가 만들어졌고 중장년 친화적인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는 광고 시장이었습니다. 이명웅이 모델로 나선 광고가 중장년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기업들이 트로트 가수들을 광고 모델로 적극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도미노는 해외의 관심이었습니다.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K-트로트라는 이름이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K-팝 팬들이 트로트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개의 도미노가 동시에 쓰러지면서 트로트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62세 주부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평생 트로트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딸 앞에서는 트로트를 크게 틀지 못했습니다. 딸이 촌스럽다고 했거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히 듣거나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만 틀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미스터 트롯이 방영되면서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김 씨 혼자 보다가 어느 날 저녁 딸이 지나가다 화면을 보더니 멈춰섰습니다. 엄마, 저 사람 노래 괜찮은데? 이명웅의 무대를 보면서 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김 씨와 딸은 나란히 앉아
미스터 트롯을 봤습니다. 이명웅이 웃으는 날 밤, 두 사람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달라서 늘 조금 멀었던 두 사람이 트로트 한 곡 앞에서 가까워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사이의 훈훈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현상의 본질입니다. 세대 간 문화 장벽을 허문 것입니다. 50대, 60대가 즐기는 문화가 20대, 30대에게도 통하는 문화가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 문화 소통이 얼마나 단절돼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명웅과 트로트 부활이라는 현상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문화적 취향에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50대, 60대 여러분이 평생 좋아해온 음악, 즐겨온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촌스럽다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BBC가 그 문화를 분석하고 해외 연구자들이 그 현상을 연구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세계가 주목하는 콘텐츠였습니다. 자신의 취향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감성이 곧 문화 경쟁력입니다. 둘째, 세대 간 문화 소통의 창구를 찾으십시오. 김씨 어머니와 딸이 이명웅 콘서트에서 함께 눈물 흘린 것처럼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경험은 가족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적 접점을 찾아보십시오.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명웅처럼 자연스럽게 매력을 보여주면 됩니다. 세대가 달라도 좋은 것은 좋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한국 문화 산업의 다양성을 주목하십시오. K-팝만이 한국의 문화가 아닙니다.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판소리와 국악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해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재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문화 가치가 계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K-팝 이후 한국 문화가 어디로 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2020년 미스터 트롯이 35.7%라는 2000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죽어가던 트로트를 되살렸습니다. 그 중심에 이명웅이 있었습니다. 담백한 창법 하나가 50대와 20대를 같은 무대 앞에 세웠습니다. 상암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트로트를 K-팝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BBC가 이것을 문화 현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명웅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낡고 촌스럽다고 여겨지던 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하면 모든 세대, 모든 나라가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로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 여러분이 살아온 시대의 문화,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가장 강력한 문화 자산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웃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이 비웃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트로트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익숙한 것, 당신이 살아온 시대를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명웅과 트로트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